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이준석입니다. 오늘 유안타 윈도우 시간에는 최근 선진국과 신흥국의 디스커블링 현상하고 반도체 업종이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그 국내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경기 차이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현재의 전체적인 경기와 물가, 금리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성장을 하고 있고요. 선진국과 신흥국이요, 모두요. 그렇지만 백신 접종률 차이에 따라서 이제 경기 회복세가 차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은 소비 위주로 경제가 많이 구성이 돼 있고요. GDP에서 신흥국은 주로 이제 뭐 원자재라든지 중간재, 완성품 같은 거를 소비 시장이 선진국에 수출을 하게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이라든지 중국 그 외에 제조 국가들이 빠르게 선진국에 이 비대면 상품 서비스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쪽으로 공급을 많이 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가팔랐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1월 이후에 선진국 위주로 백신 보급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올 7월 달에 들어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신흥국 간의 경기 회복이 차별화가 좀 발생하게 됐고요. 특히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가 저번 금요일에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 심리 잠정치가 70포인트로 되게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선진국마저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좀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좀 위축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물가 같은 경우도 계속 올 4월, 5월 달부터 그 일시적인 요인으로 공급 요인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저번 주에 7월 CPI, 미국의 CPI가 발표됐을 때 전월 대비 상승률이 좀 둔화되면서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해서는 정점 통과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그 BEI라고 그래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지표를 물가는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채권 시장에서 평가하는 물가 지표인데 5월 달에 처음으로 이렇게 물가 지표가 치솟으면서 쇼크 난 이후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시장에서도 장기 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연준은 테이퍼링을 시장에서 예상은 22년 초에 좀 한 이후에 그 이후에 1년 후에 금리 인상을 차례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같은 신흥국 중에서도 자원 수출국인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 가팔라져 오면서 기준금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반기에 전체적인 경기 물가 금리나 이 자산 시장의 그 회복 속도를 좀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가장 특징적인 거는 델타 변이 발로해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경기 회복 차이가 있고 또 이거에 따라서 공급망 우려도 지속되면서 실제로 물가에 대한 불안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하단 그림을 보시면 이게 피델리티에서 매 분기마다 각 국가별 경기 모멘텀이나 사이클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번 분기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계속 이 중기 미드 사이클을 통과하고 있고요. 확연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회복기에서 이제 확장기로 넘어간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진국들이 따라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일본이나 한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같은 나라들은 좀 회복이 더딘 상태로 여기서 이제 경기 회복에 디커플링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각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이익에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실제 기업 이익 전망치에서도 이 경기차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 그림 보시면은 국가별로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전반적으로 12개월 포워드 EPS 한 달치가 계속 상승 중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브라질 같은 경우도 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업의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고요. 한국, 대만 같은 경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중국이라든지 인도, 인도네시아는 선진국 대비 성장률 약세를 좀 유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소재, 에너지, 뭐 IT, 금융, 산업재와 같은 경기 회복기나 그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대부분 전망치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선진국은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향 중에 있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소재, 산업재, 에너지, IT, 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성장률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흥국 증시와 선진국 증시를 저희가 놓고 봤을 때 최근 뭐 한 5년 정도만 놓고 보면은 미국 시장을 위주로 해서 워낙 선진국 증시의 강세가 되게 가팔랐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 이후에 중국의 등장으로 2003년도부터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스코어는 변동폭은 컸지만 신흥국이 더 수익률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는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은 투자에 관련된 건설, 조선, 기계, 철강 같은 산업재 위주로 중국 인프라 낙수 효과를 굉장히 누렸었고요.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금 중국의 소득 수출 증가로 이제 중국 소비가 다시 각광받으면서 뭐 IT, 자동차, 음식료, 화장품 같은 업종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낙수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한 10년 이상을 세계 증시를 바라볼 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바이어스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2005년도 이후에 굉장히 박스피라고 그래서 한국 증시가 뭐 성장 동력을 잃었다. 특히 이제 GDP 성장률도 많이 내려갔었는데요. 그 이후에 2016년도부터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개화되면서 서버의 증설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한 이익을 내면서 다시금 뭐 신흥국 경기도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이맘때 연준에서 금리도 좀 올렸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시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하면서 신흥국 증시는 다시 변동성이 크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었고요. 그 이후에 현재는 코로나19 이후에는 빠르게 선진국 대비해서 신흥국이 먼저 회복을 했다가 다시금 신흥국은 좀 상승률이 더뎌지고 선진국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 업종이나 그 시장에 대한 테마를 좀 생각을 해볼 땐 과거에 이렇게 중국 위주의 뭐 중국 소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관심들은 많으신데요. 뭐 물론 시장에서도 뭐 전기차 테마라든지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결국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단순히 신흥국들은 뭐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중간재 뭐 이런 국영재에 좀 강점이 많았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신경제에 강점이 많은 그런 증시에 또 그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 수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각 2010년 대비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출 구조도 중후장대 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저희도 변화하고 있는 거죠. 물론 반도체야 뭐 압도적으로 더 비중이 올라갔지만 여기서 보시는 조선이라든지 화학, 정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이 내려갔고요. 10년 동안. 그에 반해서 10년 전에 없었던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비중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포트폴리오도 실제로 그 코로나19 이후에 그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런 산업재들의 그 이익 증가폭도 컸지만 실제로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같은 신산업도 굉장히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과거 10년에는 이제 뭐 중국이 뭘 투자한다, 뭐 한다 해서 굉장히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따라서 뭐 중국 테마로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내놨죠. 이거는 중국의 제조 부흥이라든지 공급망 회복입니다. 그래서 4대 핵심 품목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의약품, 핵심 광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워낙 이 앞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와 또 미국이 강조하는 이 동맹국 투자 유치 확대 이 부분에서 합이 맞으면서 굉장히 호기 그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벌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LG나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점유율이 1.35로 잘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연비 규제와 그 2030년까지 그 미국에서 전기차 비중을 50%로 상향하게 됐었는데 이거는 향후 9년 동안 연평균 40% 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최근 상승엔 이런 뉴스에 좀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기술력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LG, SK, 삼성이 모두 각각 그 완성차 업체와 파트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LG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동차 1등인 폭스바겐, 미국 1등 GM, 그리고 전기차 1등 테슬라 같은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면서 빠르게 글로벌 중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1위의 숫자를 좀 찍고 있는 상태고요. SK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향후에 빠르게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망치에는 미국에 대한 투자 부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내, 중국, 말레이시아, 헝가리까지만 있고요. 다른 데는 이렇게 미국 부분이 있는데 이제 미국 부분도 향후에 추가되면서 재차 이제 보수적인 투자 전략에 좀 디스카운트 받던 것들이 최근에 좀 해소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자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경기가 최근에 조금 피크아웃 논란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 기업 규제가 계속 확대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 8월 달부터 이제 부동산을 시작으로 11월 달에 알리바바 산하의 엔트그룹 상장 중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서 7월 말에 사교육 기업에 대한 영리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줬었죠. 단순히 시장에서 이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에만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그 외에 분야에까지 계속 범위가 넓혀가면서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거기에 놓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있어서 좀 부담감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사교육 규제가 발표되면서 3거래일 만에 중국 지수가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 실시한 이후에는 지금 다시 중국 증시가 이전 하락폭 밑으로 좀 회복은 한 상태이긴 하지만 중국은 강력하게 이제 그 정치가 경제를 좀 지배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중국의 그 지도부가 좀 결정하는 방향대로 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좀 투자자들한테는 좀 많이 불편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어제 월요일 날 중국의 7월 실무지표도 부진하게 좀 발표하게 됐습니다. 특히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투자, 소매 판매가 전월과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고요.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8월 17일인 오늘 한국 증시에 이제 좀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하락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난주까지 외국인의 이제 반도체 매도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서 좀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늘어났었는데요. 일단은 그 올해의 기업이익은 그 2018년도에 그 반도체 호황 고점을 이미 넘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180조 원이었는데
현재 예상치는 215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연초 추정치가 174조 원에서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2018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36조 원 정도 증가하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IT는 오히려 이때보다는 숫자가 적어졌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좀 받쳐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3,200, 3,300 선에서 좀 증시의 이제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위시한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좀 올라오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했었지만, 저번 주에 보시면은 좀 어떻게 보면 찬물을 반도체 업종이 좀 끼얹었죠. 특히나 8월 10일 날 그 매달 이 반도체 업종의 전방 산업을 할 수 있는 7월 대만 전자부품 수출 실적이 발표했어요. 근데 여기서 서버라든지 스마트폰, PC 시장의 수요가 부진이 계속 확인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센티멘트가 좀 악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외국인 지분율인데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년 평균치가 5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DB 하이텍 같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은 한 34% 정도 평균치를 하고 있는데 시장도 그거를 좀 하회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더 많이 하회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증시는 계속 올랐지만 코스피에서는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반도체 업종은 올 1월을 기점으로 매도가 계속 쌓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 한국 증시에는 뭐 소재, 산업재 같이 대부분이 이제 경기 순환형 업종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익 주가 배수를 보는 뭐 퍼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은 하지만 저는 이렇게 경기 순환 업종은 좀 PBR로서 좀 투자 타이밍을 좀 잡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PBR은 이제 북밸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은 그 이익보다는 변동성이 좀 낮고요. 매분기 축적돼서 주가보다는 좀 평가하기가 좀 유효한 게 있고요. 특히나 왼쪽 하단 그림 보시면은 주황색 선이 12개월 선행 EPS 추정치고요. 그리고 초록색 선이 PBR인데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EPS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던 상태였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있던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다들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갔지만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합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는 뭐 비메모리라든지 하반기 추가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 좀 깨지면서 최근에 좀 조정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정말 시장의 우려대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추가로 이렇게 꺾여서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좀 추가 조정에 대한 좀 부담감은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반도체 업종이 아니더라도 2016년도라든지 2018년도처럼 평균 그 해당 업종이나 해당 종목의 평균 PBR 수준에 언더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익 전망치가 올라갈 때가 좀 이런 업종의 좀 매수 타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제 반도체 업종은 결국엔 포인트는 하반기에 이제 서버라든지 스마트폰의 그 수요 회복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면서 이 업종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그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좀 선진국과 신흥국의 그 차이가 좀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종에 또 추가적으로 그 좀 부담감을 주는 게 이제 아시아 영내에 이제 코로나 확산이 계속 좀 지속되면서 공급망 충격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의 이 항구가 부분 폐쇄되면서 가뜩이나 5월 달에 엔타이항이 좀 폐쇄되면서 공급망 병목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심화되는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같은 아세안 5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 IT 밸류체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수출 비중은 5.7%밖에 안 되지만
특히 중국은 이들 아세안 5개 국가에서 데이터 처리 기계 장치를 한 38%, 통신 장비 23% 정도 수입하고요. 미국은 반도체 수입의 5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곳인데, 그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백신 보급률이 20%대로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델타 변이가 펴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봉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전자제품이나 의류 같은 생산이 좀 중단되고 이런 이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그 반도체 업종에도 센티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진국과 신흥국의 확연한 차이들을 이런 것들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